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자, 브랜드 단지도 1순위 미달 지방 부동산 규제 푸나마나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뉴스고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번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래될까 기대감에 강원, 부산 등 매물 늘었지만 대출 이자 부담에서 아직 녹록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뭐 엄청 지금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수준으로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죠. 6개월 동안 0.75% 세 번씩 미국이 올리면서 한국도 이제는 또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1200원대 유지하다가 최근 올해만 해도 지금 1400원대 지금 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또 한국도 금리를 0.5 최소한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연말까지는 합치면 1% 이상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 이자가 무조건 1% 이상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서 내가 2억을 대출했다 하면은 1년에 200만 원 이상 더 이자를 내야 된다는 좀 불편한 어쨌든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집을 사기가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이죠. 자, 매물은 조금씩 늘지만 시장에 관심이 돌아올 것 같지 않다는 내용이고요. 자, 국토교통부 20일 날 전국 조정 대상 지역 41곳과 투기 과열조 4곳 해제한다고 나와 있었죠.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주택 거래 등에서 대출 세금과 같은 제한이 줄어들지만 결론은 또 아직 이번에 지금 올해 7월부터 시작하고 있는 DSR 대출 규제는 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현금이 없다면은 대출이 또 어렵죠. 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DSR은 사실은 2%대 DSR은 소득 40% 받는 거랑 금리가 지금 뭐 5%대 가서 40% 하는 거랑 또 엄청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갈수록 금리가 올라가면서 DSR은 더 강한 규제가 되겠죠. 소득 대비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해야 될 돈이 2%대 이자와 5%대 이자가 틀리기 때문에 대출이 더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금리 때문에 아무래도 매매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지방은 그나마 좀 뭐 저렴한 곳들은 거래가 있을 거라고 뭐 이런 추측 기사라고 하는데 결론은 보면은 강원 경우에 물건이 뭐 증가했다고 합니다. 매매가 증가한 게 아니라 매물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하지만 뭐 거래가 쉽지 않네요. 내용 보시면은 강원 속초시 한 공인중개사는 투자 목적으로 찾은 외지인 등 발길이 이미 끊겼고 실수요자들도 연락이 뜸하다. 이런 거는 뭐 금리 인상과 뭐 등등 이유겠죠. 분양시장 역시 인덕원 자이 SK뷰가 1순위에서 미달됐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전문가에서 말씀하신 게 정부의 대책은 지방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게 지방 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면 이렇게 해석을 정부의 대책은 지방 주택을 정리하라는 신호로 보인다고 어쨌든 나와 있는데 수도권을 뭐 먼저 풀으면은 수도권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시장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뭐 그런 수순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지방도 안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실수요자들은 진입하기 힘든 시장이고 추가로 어쨌든 뭐 거래를 이끌려면은 다주택자들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다주택자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취득세 중과의 폐지가 아닐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분양시장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인덕원 자이 SK뷰 1순위 미달이라 됐는데 아주 경제 뉴스 나와 있죠. 인덕원 지역 아파트가 하락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져서 미분양 났다고. 미달이죠. 아직 미분양은 아니고요. 인덕원 자 SK뷰 1순위의 청약을 미달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거의 1대1이면은 사실은 계약에서 미계약분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인덕원 SK뷰는 59.9면은 25평으로 보시면 되는데 약 7억 7,800이면은 뭐 확장비 포함하면 8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25평형이 8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금리 인상과 함께 이거 부동산 침체 분위기에서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완판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또 8억짜리가 아파트인데 나중에 입주할 때 뭐 LTV가 80% 해주니 70% 해주니 해도 어쨌든 또 소득이 뭐 예를 들면은 8억이라 치고 7, 8, 56, 5억 이상을 대출을 해야 됩니다. 5억 이상을 대출해야 되는데 그때 또 DSR 적용한다면은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을 해본다면은 뭐 실거주라도 조심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마진이 없다고 하는데 뭐 사실은지는 뭐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비싸게 분양을 하니까 또 거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왕시는 24주 연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하락폭 또한 키우고 있다. 이 급등한 지역, 그러니까 인덕원 이쪽은 저기 GTX화 교통 호재로 좀 급등했던 지역입니다. 급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요즘 말이 많이 나오죠. 뭐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 예, 그래서 인덕원도 자주 나오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2025년 5월 입주인데요. 일단은 10월 13일까지 정당 계약을 뭐 하고 하는데 보시면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뭐 어떻게 완판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토부 또 내용 다시 또 저도 볼게요. 2022년 9월 20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온 내용인데요. 자, 주택 투기지역 해제를 하는데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지방권 세종 제외 그리고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도 지역 해제했습니다.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이 해제된 거지 뭐 완전 해제된 건 아닙니다.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뭐 어쨌든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 민간 위원들은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게 이제 주거정책 주정심이라고 하죠. 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뭐 이렇게 민간 위원들이 뭐 금리 상승도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인식해서 뭐 어쨌든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지방권들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해제 지역 뭐 부산 전 지역을 좀 해제시켰고 뭐 대구도 나머지 남아있던 수성구도 해제시켰네요. 예. 어쨌든 지금 거래가 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 과열 지역은 해제하는데 높은 청약 경쟁률 높은 청약 경쟁률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뭐 3개, 4개 이렇게 거의 로또 청약이라고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런 아파트들이 전세가보다 싸게 청약이 나와서 그 계약 해지분을 조건이 안 맞아서 해지분을 청약했던 거가 아마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서울 지역은 당연히 안 왔고요. 인천 지역도 어쨌든 투기 과열 지역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겨놨습니다. 조정 지역으로. 그리고 경기 지역에 눈에 띄는 게 저는 이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중에 평택이 의외로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조정 지역 가격이 좀 빠지니까 해제 당했겠죠.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삼성 반도체가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주를 많이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은 평택에 대해서 실거주나 특히 투자자들 뭐 관점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떤지 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파주는 GTX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또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내용은 없는데, 자, 9월 26일 날, 자,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했고요. 자, 쉽게 지도를 보면은, 지도가 아니고 표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경기도도 뭐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서 빠지는 게 안성, 평택, 그리고 경기도 북쪽에는 양주와 파주, 동두천이, 여기, 이번에, 조정지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은 이제 조정지역에서 빠지기 때문에 규제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같은 경우는 뭐 2주택까지 취득세가 일반화되고요. 자, 인천도 사실은 송도 같은 경우가 연수구는 송도죠. 예, 남동구는 이제 저기 간석동 같은 곳인데, 일단 이 십정동, 간석동 이런 곳이죠. 예. 또 서구는 저기 검단지구에 있는 곳이죠. 여기도 뭐 어쨌든 조정지역으로 남겨놨습니다. 부산하고 다 지방은 다 어쨌든 해제를 시켰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해제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심리가 쉽게 풀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환율이 엄청 올랐고 그 환율에 대한 영향이 아마 또 있을 거고요. 그 원인은 또 금리 인상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도 지금 금리 인상도 하면서 지금 엄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금리 인상이 최소한 2023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집 실거주 입장에서는 뭐 대출 안 하고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뭐 금매가 나온다면은 뭐 기회를 잘 잡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을 보시고 좀 진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뭐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분양 아파트들이 지금 싸게 분양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대출을 해야 한 시점이 왔을 때 또 실거주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공급을 좀 보시고 공급이 많은 지역은 조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또 같이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규제가 결국에는 마지막은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되는 시점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면서 여기까지 투자하는 캠퍼 투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